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예제 문제 2급 A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먼저 불러와 주시고 그 다음 출력하신 자료를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기본 작업은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문제 유형하고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A3부터 F9 영역에다가 범위를 지정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식 문제는 기존 출제 유형과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네, 같이 한번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A1부터 F1까지 제목 서식입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이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에 가셔서 홈에 가시면 글꼴이 있고 그 다음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목록 단추 클릭하신 다음 맑은 고딕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크게라는 도구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글꼴 크기에서 16을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요. 다음 밑줄인데요. 밑줄에 가셔서 목록 단추 누르셔서 이중 밑줄 또는 이중 실선 같은 내용입니다. 선택하시면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적용할 건데요. 5개의 영역에 동일하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실 거면 같이 영역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4부터 A6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를 선택, 다시 컨트롤 키가 눌러진 상태에서 B4부터 B6 선택, F4부터 F6을 선택, 다시 F7부터 F9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시면 5개 영역에 대해서 같은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다음은 A3부터 F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셀 스타일의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옆에 셀 스타일이고 화면에 엑셀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저와 같이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한글로 셀 스타일이라고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목록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파랑 강조색 5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마 셀 스타일의 아랫줄에 파랑 강조색 5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C4부터 C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의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현재 입력된 값 뒤에다가요. 저희는 %를 표시할 건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95부터 100, 90부터 95 숫자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물결 모양이 포함된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대신할 기호 우리는 골뱅이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자 뒤에다가 %기호를 문자로 입력할 수 있도록 큰 따옴표를 묶어서 %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D4부터 D9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D4부터 D9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이름을 배점으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A 열머리글 위쪽에 가시면 D4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름 상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배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한영키 눌러서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제가 이메일 셀이나 다른 시트에서 이름 상자를 클릭하면 정의하신 이름을 선택할 수 있고요. 혹시나 이름을 입력할 때 범위를 잘못 선택하셨거나 또는 오타가 있다면 이름에 오타가 있다면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시고 정의하셨던 이름을 선택하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다시 새롭게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름 정의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A3부터 F9 영역에다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일단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셔서 글꼴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문제의 배점은 2점씩에서 이후 1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현재 출제된 예제는 조건부 서식 예제입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있는 제목행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4부터 H 18번째 행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규칙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새 규칙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학번에서 학번의 데이터가 2019로 시작하는 데이터에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학번에 2019라고 하면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4글자를 추출한 값이 이 문자 2019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수식란에다가 등호를 입력하시고 함수를 입력합니다. 왼쪽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left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첫 번째 데이터에 A4를 선택하되 A4셀을 클릭하시면 $A, $4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A4 셀 하나만 참조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A4, A5, A6, A7 그래서 A열에 있지만 A4부터 A18번째 행까지 비교할 수 있도록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울 수 있도록 클릭하셔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또는 F4키를 이용하셔서 키보드 F4키를 이용하셔서 달러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 값에 쉼표 4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4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그 값이 2019와 같습니까? 그래서 문자 2019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문자 2019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자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서 빨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색에 표준색에 빨강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성된 데이터 학번을 확인해 보셨을 때 2019로 시작하는 데이터에는 글꼴 색깔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3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의 5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씩 8호 4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응시일에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말이라고 요일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응시일에 요일의 값을 숫자로 구하고자 합니다.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D3에다가 위크데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위크데이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현재 위크데이 함수는 마법사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입력을 해보신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리얼 넘버라고 하면요. 날짜를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응시를 가지고 쉼표 두 번째,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이 목록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위크데이 함수는 직접 입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현재 예제에서는 단 요일 계산 시에 월요일이 숫자 1로 표시되는 유형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숫자 1로 표시가 되는 거는 두 번째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1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그 다음 또는 직접 키보드로 2를 입력하셔도 돼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숫자 2가 나왔다는 얘기는 화요일에 해당한 데이터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나옵니다. 1이 월요일, 2가 화요일, 3이 수요일, 4가 목요일, 5가 금요일이고요. 6과 7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1부터 5까지는 저희는 평일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그 다음 if에 대한 함수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시다면 if라는 함수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위쪽에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시고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구한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요. 1부터 5까지라고 하면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시면 1부터 5에 해당한 숫자의 값을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평일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이 만족할 때 평일, 그 다음 그렇지 않을 때 주말. 마법사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신다면 큰 따옴표 처리하지 않아도요. 입력하고 키보드 탭이나 마우스를 다음 칸에 이동하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면 평일, 그렇지 않다면 주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셨고 확인을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해당된 요일의 값을 평일 또는 주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점 기준표 아래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구함. 우린 학점 기준표에 가서 평균을 찾아가지고 그 평균값에 해당한 학점을 찾아올 겁니다. 네, 평균값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에버리지 함수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88점은 B고요. 68점은 D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학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점 기준표에 첫 번째 행에 가서 값을 찾고요. 그래서 0부터 60 미만은 F, 60부터 70 미만은 D. 이렇게 값을 찾아올 건데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 행에서 가져오되 88점이란 데이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상값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문제에서도 HLOOKUP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H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HLOOKUP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을 값은 조금 전에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학점 기준표의 영역을 선택하시고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학점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은 다음에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값으로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rue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88점은 B학점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평균값을 가지고 학점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가 컴퓨터학과이면 바로 이렇게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하면
필드명과 조건이 바로 연결되지 않아서 별도의 위치에 A24부터 A25 영역에 작성하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학과와 경영학과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A24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D24셀을 선택하시고요. 일단 자릿수는 조금 이따 조절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점의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로 시작하는 D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D average라는 함수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함수 삽입 누르시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그래서 표 3에 작성된 학과부터 평점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필드에 오시면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따옴표로 묶인 열 레이블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경영학과의 평점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실제 평균을 구하는 거는 평점입니다. 라고 범위 지정한 표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평점이라고 입력된 필드명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평점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 조건은 데이터베이스는 지정한 조건에 있는 셀 범위입니다. 이 범위는 열 레이블과 조건 레이블 아래 셀을 포함합니다. 열 레이블과 그 다음 바로 아래 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과가 경영학과 열 레이블과 조건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반올림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운드 함수고요. 직접 하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라운드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반올림 하려는 수입니다. 조금 전에 구해 놓은 숫자가 들어갔고요. 자릿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셔서 소수 둘째 자리 지정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3.74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에서는 표 4에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이 되는데 두 번째 김현수는 58점이니까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점수를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명에 해당한 점수를 보시고 70점 이상 모두가 70점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 명씩 셀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count if와 count if s가 있는데요. 조건이 하나라면 count if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조건이 각각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다 비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3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가 몇 건입니다. 라고 세고자 합니다.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 COU 입력하시면 count if s를 찾을 수 있고 더블 클릭. 직접 쓰셔도 되고 마법사 클릭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검사할 셀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찾을 데이터는요. 저희는 B29부터 B35 영역에서 그 다음 조건은 70점 이상입니까? 라고요. 크거나 같다 70이라는 조건을 쓰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회계 영역에 오셔서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 70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 경영 전략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입력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스크롤바를 오른쪽에서 이동하셔도 되고 키보드 탭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크거나 같다 7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회계와 경영 전략 각각이 모두 70점 이상인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세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데이터가 3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가 하나, 그 다음에 둘, 다음
셋에서 3건이라고 3이라고 구해졌고요. 구해진 값 뒤에 명자 붙이는 거 아니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ount if s를 통해서 조건 작성하는 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5번째 예제에서는 표 5에서 학과의 앞에 세 문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세 글자를 문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H29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으로부터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학과 데이터에 가서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확인하시면 학과의 왼쪽 세 글자가 추출이 되는데 이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등호 다음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PR이란 함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끝에 가셔서 그냥 가로만 닫아주시면 조금 전에 학과의 세 글자를 추출한 글자가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값 뒤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쓰실 거고요. 연도를 추출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2열이라고 입력하시고 입학일자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신다. 그러시면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방향키도 안 된다. 그러면 입학일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G29셀을 선택합니다. 같은 행에 입학일자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그 다음 따로 연결할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엔터 눌러서 학과 왼쪽에 세 글자를 첫 글자만 대문자 그 다음 입학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해서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제시된 그림과 같이 부분합을 작성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정렬입니다.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하시면 학과를 기준으로 경영학과부터 정보통신학과까지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정렬이 되셨다면 데이터 탭에 개요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그룹할 항목이 되는 거고요. 그룹할 항목에 학과별 합계 최대를 계산해라. 그러면 사용할 함수는 최대를 선택하고 그 다음 합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합계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합에 대한 작업이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개요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부분합은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 그 다음 합계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기본 영역, 그 다음에 인성봉사, 교육훈련 3개 항목을 선택하신 다음 조금 전에 구하셨던 최대값도 표시할 거고요. 지금 구하실 평균도 표시할 거라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대, 평균 두 개 다 표시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과 비교해 보시고 부분합을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통합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에 대해 컴퓨터로 시작하고 교육과로 끝나는 학과별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의 합계를 표 4에다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복사해 오도록 하겠는데요. 표 1과 표 2와 표 3에 작성된 필드명은 동일하니까 하나만 선택하셔서요. A4부터 D4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표 4에 오셔서 시작하는 위치는
F4셀부터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F4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데이터 통합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시작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컴퓨터로 시작하는 학과가 컴퓨터 정보과, 컴퓨터 게임과, 그래서 컴퓨터로 시작한다 라는 조건을 컴퓨터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뒤쪽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 별표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교육과로 끝난다. 앞에 어떤 글자가 있든 뒤쪽에 교육과로 끝나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이렇게 뒤쪽에 교육과로 끝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앞쪽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 별표를 입력하시고요. 뒤에다가 교육과라고 입력을 합니다.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 통합을 하고자 한 조건을 작성하셨고 이제 데이터 통합을 하기 위해서 표4에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과 조건을 작성하셨던 영역 F4부터요. I6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고요. 통합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에서 합계가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참조에 오셔서 표 1에 해당한 데이터 학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A4부터 시작하셔서 D8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표 2에도 학과부터 시작해서 A11셀부터 시작하셔서 D15셀까지 선택하신 다음 추가. 세 번째 표 3도요. A18셀부터 시작하셔서 D22셀까지 선택하신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표 1부터 표 2, 표 3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하셨고요. 데이터 통합을 하실 때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사용할 레이블에 오셔서 첫 행 왼쪽 열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학과가 컴퓨터로 시작하거나 또는 교육과로 끝나는 데이터에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에 대한 합계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두 번째 데이터 통합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업하실 때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시고 단추나 도형에 연결할 수 있고요. 또는 단추나 도형을 먼저 그리시고 매크로 기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하셔서 삽입 가시면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단추를 찾을 수 있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 문제에 G3부터 H4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드래그하지 않고요. Alt키를 눌러서 드래그하시면 그러니까 단추를 먼저 클릭하시고 엑셀 시트에 오셔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단추를 그릴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손을 떼시면 화면과 같이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크로 이름을 셀 스타일이라고 기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시고 지금부터 매크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기록 단추 누릅니다. 화면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셀 스타일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지금부터 작업하는 내용은 매크로로 기록이 되는데요. C4부터 시작하셔서 C4부터 E8까지를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셀 스타일 심표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건부 서식, 표 서식 옆에 셀 스타일,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스타일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 셀 스타일이라고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심표 형식으로 숫자 서식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 서식 찾을 수 있고요. 백분율, 심표. 심표 옆에 대괄호 0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스타일을 선택 한번 해주시고요. 범위 정한 영역에 셀 스타일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범위 정된 상태를 임의의 셀 하나 클릭하셔서 범위를 해제하시고 셀 스타일에 대한 매크로 기록이 다 하셨잖아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만드셨던 단추를 누르면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셀 스타일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연결은 되어 있고요. 단추 1 대신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누르셔가지고요. 문제에서 텍스트를 셀 스타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셀 스타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을 할 건데요. 두 번째는 기본 도형의 빗면을 이용해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가시면요.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가셨을 때 기본 도형을 가셔서 빗면을 찾고자 합니다. 빗면은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사각형 빗면이라고 표시가 되죠.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엑셀 시트에 오셔서 드래그 하실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G6부터 시작을 하셔서 H7까지 드래그 합니다. 도형의 텍스트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하지 않고도요. 바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체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 빗면이라는 도형을 클릭하면 체육이라는 매크로를 만드실 건데 그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결하고자 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체육이라는 매크로 하나를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저희는 A3부터 E3 영역을 선택한 다음 셀 스타일의 출력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 셀 스타일에 가셔서 출력은요. 데이터 및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출력이라는 셀 스타일을 찾을 수 있고요. 클릭 한번 하시면 범위 정한 영역에 출력에 해당한 셀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야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내용들이 맞게 매크로 기록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숫자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홈 탭에 가셔서 저희는 심표 스타일이 적용이 되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셀 스타일에 출력을 적용하셨던 부분을 선택하셔서요. 임의로 입력으로 바꿔볼까요? 셀 스타일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보신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매크로 기록하셨던 셀 스타일 단추 한번 눌러보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간 심표 스타일이 되어 있나 채우기를 누르시면 셀 스타일이 출력으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두 문항이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5점씩 해서 총 10점에 해당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기존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 대해서 5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합계 계열과 2024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데이터는 구분 데이터부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데이터 합계까지 포함해서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누릅니다.
그 다음 2024년과 그 다음 합계를 지우려고 하는데요.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제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2024년의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구분에 있는 성적 장악부터 근로 장악에 대한 내용만 선택이 되죠. 이럴 때 행렬 전환을 한번 클릭하시면 행과 열이 차트에 바뀌어서 표시가 되고 2024년부터 2027년의 데이터가 범례 항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024년 데이터를 제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제거 클릭하시고요. 현재 저희 데이터는 작성된 차트는요. 구분이 아니라 연도별로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행렬 전환 버튼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범례 항목에서 제거하지 않고 위쪽에 차트 데이터 범위를 이용해서 구분부터 그 다음 2025년부터 27년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해서 수정할 수 없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네, 작성하신 차트에 문제가 제시된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만약에 범위를 수정해서 작성했을 때 차트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감점이 안 된다곤 하지만 문제에 제시된 이미지와 같은 모양의 차트를 수정하고자 하신다면 작성된 제시된 문제의 차트 색깔을 보시고 범례 항목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신다던가 색깔이 다르네. 그렇다면 차트 데이터 범위를 이용해서 지우고 문제에서 요구한 범위를 수정하셔갖고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예제에서는 범례 항목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합계와 2024년 데이터를 제거하라고 해서 제거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에 대한 문제인데요.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요.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고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꺾은 선형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네 번째에 해당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장악 계열, 현재 꺾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첫 번째 범례에 해당한 성적 장악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표식의 모양이 동그라미인데요. 마름모로 바꾸고 크기를 10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 장악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표시가 되고요.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표식 모양을 바꾸고자 합니다. 표식 옵션에 가셔서 기본 제공은 동그라미인데요. 기본 제공을 선택하시고 마름모로 바꾸겠습니다. 크기가 현재 5인데요. 문제에서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10으로 수정합니다. 그럼 두 번째 꺾은 선형과 표식 모양 바꾸는 작업을 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9번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가시면 차트 디자인과 서식이 있는데요. 레이아웃은 어디에 있냐면 차트 디자인에 가셨을 때 차트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이란 걸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문제에서 레이아웃 9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1, 2, 3 되어 있죠. 그럼 9번째 레이아웃 9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 9번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은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지금 레이아웃 9번을 선택하니까요. 차트 제목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성적 장악부터 근로 장악에 데이터 레이블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요. A1셀과 연동할 수 있도록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A1셀 클릭하신 다음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A1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차트 제목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셨습니다. 차트 제목은요. 미세효가 파랑 강조 5로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서식에 가시면요.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에 가셨을 때 미세 효과의 파랑 강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색 계열에서 찾으시면 되죠. 미세 효과 파랑 강조 5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는 2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를 20으로 하겠다.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에 가셔서 20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세로 갑축의 최대값을 세로축에 가시면 0부터 6만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세로 갑축을 찾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 축 서식에 가시면 마지막 아이콘 모양 축 옵션에 가셔서 최대값을 5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요. 가로축 교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 교차의 값을, 축 값을 문제에 나와 있는 만을 입력하겠습니다. 눈금선은요. 기본주 세로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주 가로는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문제에서 눈금선은 기본주 세로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주 세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로 눈금선에 대해서 눈금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색은 파랑 강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에 대한 작업을 할 건데요. 파랑 강조 5 위쪽에 서식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윤곽선에 가셔서 파랑 강조 5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요. 주 눈금선 서식에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선에 대해서 색깔을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대화 상자를 이용하셔도 되고 서식 탭을 이용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너비가 1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곽선에 가셔서 두께를 1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는 오른쪽에 주 눈금선 서식을 이용하셔서 너비값을 1로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윤곽선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두께, 너비값을 지금은 보니까 문제에서 너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너비라고 되어 있을 때는 사실 여기 두께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 너비, 오른쪽에 주 눈금선 서식에 오셔서 너비값을 이용해 주시는 게 정확하게 문제의 지시사항을 따라서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 종류는 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시 종류에 가셔서 파선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세로 갑축에 대해서 최대값, 가로축 교차, 눈금선 표시하시고 색상 바꾸시고 그 다음에 대시 종류 바꾸는 네 번째 지시사항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섯 번째 차트 위치를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를 이동하고자 합니다. 차트 이동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새 시트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고요. 차트라고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시트를 선택하시면 차트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 1만 지우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고 최저값 연결선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고 최저값 연결선을 표시하실 때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고요. 요소 추가에 가셨을 때 우리는 선을 표시할 건데요. 최고와 최저값에 연결된 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 안쪽에 마우스 갖다 놨을 때 그림 영역, 차트 영역, 차트 제목, 범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황금색의 강조사, 안쪽에 색깔을 채우고자 합니다.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황금색의 강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금색의 강조사 그 다음 80% 더 밝게 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테마색에서 황금색 강조사 80% 더 밝게를 선택하셔갖고 문제 제시사항에 있는 제시된 그림과 참조하셔서 안쪽에 채우기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의 차트에 대한 서식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 차트 문제는 결과 이미지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습하시면서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미지를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